자, 그러면 첫 워크샵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구조물의 응력, 변이, 그리고 세이프티 팩터, 안전 계수를 구하는 구조 해석을 수행해 보는 겁니다. 문제 정의를 보게 되면 이 컨트롤 박스 모델은 스텝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형상 파일이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커버 외부에 1MPa의 그 외압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커버의 재질은 알루미늄 알로이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구속 조건에 대해서 가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frictionless support 조건을 사용해서 이 볼트 홀 부분, 카운터 보어와 그리고 내부 단차 부분, 베이스 컨택 부분, 그리고 내부의 접촉 부분, 사이드 컨택 부분을 구속을 하도록 합니다. 이 frictionless support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요. 그 구속이 적용된 면의 노멀한 방향, 즉 수직한 방향으로의 그 변이들이 다 구속되는 것이고요. 그 면의 탄젠트한 방향으로는 구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frictionless support는 면의 수직 방향을 구속한다. 그리고 변형은 구속된 평면의 수직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는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 탄젠트한 방향으로 변형들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카운터 보호 네 군데하고 이렇게 내부 단차 부분 그리고 여기 접촉하는 부분 이런데 frictionless support가 적용이 될 겁니다. 다음 하중 조건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커버의 외부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서피스 선택하게 되면 17개 서피스가 선택되는데 이 부분에 1MPa의 외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압력은요, 이 선택된 면들의 수직한 방향으로 하중들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과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엔시스 미케니컬을 이용해서 구조 해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리 시스템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럴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구분을 위해서 이름을 좀 지정해 주면요. 자, 스태틱 스트럭처럴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박스 뭐 커버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으면 구분하기가 쉽겠죠. 자, 지오메트리를 불러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import geometry 합니다. 아마 여러분 카피해 놓은 부분일 거예요. 나는 이제 유저 파일즈 밑에 넣어 뒀기 때문에 여기 캡 필렛을 열면 됩니다. 그 다음 모델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모델을 불러 들어오면요, 이와 같은 이제 컨트롤 박스 커버가 됩니다. 이 커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델을 이렇게 돌려보면요, 뭐 이와 같은 이 커버면에 압력이 가해질 때 이게 과연 얼마나 디포메이션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응력이 발생할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트라이어드에서 여기 아이소뷰를 클릭하면 이제 이게 아이소뷰로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형태로 두고요.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아이소메트릭에서 이것을 셋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뷰 폰트에서 가장 근접한 아이소 뷰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외부면에 일단 하중이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커버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안쪽 면들 같은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하고 연계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경계 조건을 어떻게 줄 건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프리비어스를 하면은 아까의 이 뷰 포인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먼저 단위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단위계. 밑에 보면 메트릭이 되어 있고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됐죠? 그래서 이 단위계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 머티리얼을 한번 사용해 보면 머티리얼이 지금 스트럭처럴 스틸로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알루미늄 얼로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얼로이를 어떻게 등록하는가? 이 워크벤치 프로젝트 스키매틱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엔지니어링 데이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F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필터 이 부분을 뭐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스트럭처럴 스틸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알루미늄 얼로이를 등록하자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켜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올 겁니다. 소스를 켜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 클릭을 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가 있고 여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제너럴 머티리얼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머티리얼 여기 클릭을 하면 이 제너럴 머티리얼에 해당되는 아웃라인들이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머티리얼이 소속된 머티리얼들이 보여요. 여기 보면 알루미늄 얼로이가 여기 있죠. 제너럴 머티리얼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add 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add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소스를 끕니다. 끄고 보게 되면 여기 알루미늄 얼로이가 등록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서 알루미늄 얼로이를 어사인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오고요. 자,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F4번 셀이 지금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는 아이콘이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리프레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만들고 다 모델링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추가됐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델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모델로 들어갔고요. 여기 알루미늄 얼로이가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머티리얼부터 알루미늄 얼로이를 우리가 등록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오메트리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 밑에 머티리얼이 스트럭처럴 스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 나오는 알루미늄 얼로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질은 알루미늄 얼로이로 바뀐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요. 이 필요한 하중을 가해 줘야 되는데요. 하중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이제 주어질 때 하중이 어떤 식으로 하중이 들어갈 것인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는 외부면에 압력이 작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외부면을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외부면을 선택을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먼저 Static Structur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여기 지오메트리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아웃라인에. 그랬더니 컨텍스트가 여기 지오메트리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Static Structure로 바꿔주면 컨텍스트가 이제 여기 Environment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 여기 서피스를 다 선택합니다. 서피스 선택하는 방법이 필터링에서 여기 페이스를 선택하고 이거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 다중 선택이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 Select By에서 뭐 같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 리밋까지 Extend 리밋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선택한 것이 리미트까지 확장이 됐을 때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밑에 몇 개가 선택되어 있어요?
17개의 페이스가 선택됐다고 밑에 나오죠. 스테이터스 바에. 자, 이렇게 서피스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자, 지금 인서트 부분에 가면 여기 프레셔가 있죠. 이렇게 미리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주고 프레셔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모든 17개의 부분에 페이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셔가 가해지고, 프레셔의 크기는 자 1메가파스칼로 하도록 합니다. 1메가파스칼. 자, 단위는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지금 쓰고 있는 단위계에서 알아서 그 단위계로 지정이 됩니다. 이 단위계는요 어떻게 결정된다 하면 홈 탭으로 가보면 홈 탭에 여기 유니트 있죠.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쓰고 있는 게 매트릭에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됐어요. 그러면 자, 프레셔는 지금 이 빨갛게 선택된 면에 프레셔는 면의 노멀한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경계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요. 경계 조건은 자, 경계 조건을 넣기 위해서 일단 이게 커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볼트 부분의 자리에서 어떤 구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볼트 부분에 볼트가 가해지는 부분 우리가 몇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페이스를 선택하고요. 밑에 부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셀렉트 바이에서 사이즈 select all entity with the same size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선택돼요? 4개의 페이스가 선택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자, 다시 선택을 하고요. select all entity with the same size 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 보면 지금 4개의 동일한 크기의 것들이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경계 조건을 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경계 조건을 주냐면요. 여기에서 environment에서 들어가 보면 경계 조건이 중에서 픽스가 있고 프릭셔니스가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프릭셔니스라는 것을 줍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선택된 면의 노멀 방향으로는 변이가 구속되고 탄젠트한 방향으로는 변이가 허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4개를 잡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게 밑에 이제 그 다른 아래 부분의 커브하고 그죠? 이게 결합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밑에 부분 결합되는 부분은 지금 모델이 없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또 조건 줍니다. 지금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조립에 대해 그 부분에다가 경계 조건을 주는 거죠. 자, 이쪽 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리밋으로 쭉 해보면 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둘레가 다 선택됐죠. 네. 8개의 페이스가 선택이 돼야 되고요. 자, 이것들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Insert Friction List Support. Friction List Support는 선택된 면의 노멀한 방향으로는 구속이 되고 탄젠트한 방향으로는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위에 커버하고 아래 커버하고 여러분들이 조립을 했다고 하면 이 보라색으로 선택된 면이 노멀 방향으로는 좀 디포메이션이 구속되는 게 맞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밑에 거하고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이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경계 조건이 뭘 건가 그거를 고민한 겁니다. 자, 그리고 커버가 이렇게 놓일 테니까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 자, 둘레가 다 선택됐는데 이 부분들도 프릭셔니스 서포트로 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Insert Frictionless Support 이렇게 3개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프레셔 들어갔고요. 경계 조건 세 군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모델링 조건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메쉬를 해야 되겠죠. 자, 메쉬는 여기 있는 메쉬에서 미케니컬 피직스 프레퍼런스를 주면 되겠고요. 엘리먼트 오더는 쿼드레틱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엘리먼트 사이즈는 지금 어떤 식으로 메쉬가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먼저 이 부분 놓고요. 메쉬를 한번 제너레이트 메쉬 해보겠습니다. 어떤 메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형태의 메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냥 형상에 따라서 형상이 작은 부분에는, 자, 이런 형상이 작은 부분에는 메쉬가 더 작게 되고, 형상이 널찍널찍한 부분은 또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메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메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메쉬를 클릭해 보면 여기 사이징 부분에 여기 Use Adaptive Siz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Yes로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켜져 있는 게 되겠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일단 결과들을 먼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메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됐으면 이제 선택하고 솔브 부분, 솔루션 부분 선택하고 솔브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자, 벌써 해석이 끝났죠? 자, 그럼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자, 솔루션 부분 선택했고요. 자, 컨텍스추얼 그 툴바도 솔루션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디포메이션 봐야겠죠? 솔루션에서 자, 디포메이션 여기서 토탈 디포메이션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솔루션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인서트 바로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솔루션에서 안전계수를 계산해 줍니다. 안전계수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솔루션에서 툴박스로 가서 여기 스트레스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전계수를 계산할 때 어떤 값을 쓰겠느냐 물어봐요. 그게 바로 theory가 maximum equivalent stress냐 또는 maximum shear stress냐 maximum tensile stress냐 more coulomb stress냐인데 오전 시간에 배웠던 그 최대 비틀림 에너지 그 기법에 의한 방법에 의한 게 maximum equivalent stress예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항복 기준은 어떻게 볼 거냐? tensile yield per material. 머티리얼의 tensile 그 strength를 기준으로 항복 강도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안전계수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safety factor가 있죠. safety factor 어떻게 될 건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등록을 하면 선택을 하고 솔루션 선택하고 evaluate all result를 하면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토탈 디포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엣지들을 끄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0.05mm 정도가 여기 중앙에 처짐을 나올 수가 있고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는 지금 269MPa인데 안쪽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맥시멈 폼 마이셀 스트레스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팩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세이프티 팩터가 약 1.03 정도예요. 거의 항복 능력에 가까운 그죠? 알루미늄의 항복 능력에 가까운 그 결과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토탈 디포메이션을 한번 다시 보면 이 중앙에서 이렇게 많이 처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에 보면 이렇게 립이 있어서 처짐을 보강하는 그러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0.058mm니까 뭐 큰 변이는 아니고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알루미늄 지금 합금을 쓰고 있는데, 알루미늄 합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립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처짐들은 방지를 했는데, 이 립의 이런 끝단에서 응력이 거의 270 메가파스칼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전 계수로 보면 이 부분들이 항복 정도가 일어날 그러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안전 계수를 그대로 계산해 보면 한 1.0396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그냥 해석으로 해서 안전계수가 1이 넘어가니까 결과를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한 10,000개를 제작을 해서 어디 납품을 해야 된다고 치면 안전계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실 많은 것을 제조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계수가 1 미만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해석했던 것 중에서 이 해석의 어떤 정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해석에서 나오는 조금 더 애큐러시 측면에서 안전계수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그냥 이것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석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 메쉬가 그다지 좋은 메쉬는 아니에요. 그죠? 메쉬가 여기 보면 크게 엘리먼트 크기도 좀 크고요. 지금 메쉬가 좋은 메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먼트 메쉬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메쉬가 지금 여기 선택이 되어 있고, 이거에 지금 메쉬의 크기가 엘리먼트 사이즈가 디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전체 크기가 지금 40이잖아요. 그럼 엘리먼트 사이즈를 한 이 정도로 한번 줬다고 치고 메쉬를 제너레이트 해봅니다.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네. 메쉬 2로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없고. 자, 그리고 메쉬를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스태티스틱스가 있어요. 지금 노드가 3만 개 정도 되고 엘리먼트가 16,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메쉬 사이즈를 한번 1로 한번 줘볼게요. 1로 줘보고 디폴트 1로 주고 제너레이트 메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로 아까보다 훨씬 더 파인해졌고, 노드도 지금 7만 개 정도로 많이 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안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이제 메쉬들이 조금 더 많이 모델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쉬의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그죠? 여러분들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쉬만 바꿨으니까요. 그대로 여기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여러분들 솔브를 하면 그대로 해석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7만 개 정도이기 때문에 바로 풀릴 거예요. 자, 결과를 보면 토탈 디포메이션 0.061 해가지고 조금 더 커졌죠.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 세이프티 팩터도 조금 더 세이프티 팩터가 낮아졌죠. 이제 그거는 엘리먼트 개수가 변함으로 해서 계산되는 그 응력들의 값들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엘리먼트 숫자를 늘려가면서 결과들이 차이가 없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가 얻은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애큐러시 측면에서는 이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아웃풋으로 실을 건가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토탈 디포메이션에서 여러분들 일단 뷰 포인트를 이렇게 잘 잡아두고요. 여기 나오는 줌 투 핏 해가지고 이걸로 딱 핏을 맞춰 놓고, 여기서
이미지 부분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이미지를 넣게 되면 요거는 요 상태 그대로 되는 것이고, 피겨는 만약에 하중 조건들이 바뀌거나 하면은 이 피겨 부분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피겨를 한번 써서 넣어 볼게요. 자, 이 부분에 피겨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도 피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겨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팩터도 이렇게 이미지로 피겨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겨를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홈 탭으로 가서 인서트 그룹에서요, 여기 피겨를 넣고,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여기 보면 그 프린트 프리뷰, 그 다음에 리포트 프리뷰가 있잖아요. 프린트 프리뷰, 자, 여기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리포트 프리뷰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등록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리포트가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모델링한 모든 정보들이 알아서 다 리포트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클릭하면 우리가 원래 봤던 지오메트리가 되고요. 프린트 뷰는 자, 이런 식으로 자, 프린트 뷰, 자, 여기 프린트 뷰에서 보면요, 내가 여기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 뷰가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포트 뷰, 자, 리포트 뷰는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했던,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다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메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정보들이 이 리포트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피규어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한 그림들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 정보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제일 정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 되겠고요. 여기서 이걸 샌드 투 해가지고 요거를 워드로 보낼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로 보낼 수도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가면은 대부분 그림들만 넘어가고요. 워드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그대로 포함된 결과들이 나옵니다. 워드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워드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워드 포맷으로 되어 있는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리포트는 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담고 있고 결과들도 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림이 등록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피규어로 등록을 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쉽게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결과에 이제 피규어를 이렇게 넣었었는데요. 이 피규어는 리절트 부분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들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레셔 부분이 있다. 그럼 이걸 피규어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여러분들 피규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면 여기 관련되는 이 그림들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서포트 부분도 여기에서 이렇게 피규어로 이렇게 넣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에서 이 피규어 부분을 넣어두면, 자, 이것들이 다 리포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그 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엘리먼트 사이즈를 디폴트를 이제 1까지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더 파인하게 해서 지금 큰 응력들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응력이 진짜 어디까지 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해석하는 단계를
다 이해한 사람이 이제 메쉬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만 다 이해를 하고 메쉬 방법들을 터득한다면 그 부분들을 해보면 되겠죠. 자, 전반적인 것들은 이제 다 여기까지 해서 해석을 했고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워크샵 2.1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했고,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